어제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그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부산대 대학원이 입학 취소를 한 데 이어서 이제 그 고려대까지 입학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진 걸 이제 뭐 뒤늦게 밝힌 걸로 돼 있는데 어 뭐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뭐 얘기를 하면 사실 또 너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그 어떤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 뭐 또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반면 일각에서는 뭐 지극히 이것은 뭐 정당한 결과다 또 뭐 이렇게 또 하는 분들도 있죠.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소회를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검찰권 남용에 물론 이제 그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네, 이것이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봐야 되겠다. 검찰이 그 지금 문제가 된 뭐 표창장 문제라든지 그 경력 사항을 어떻게 부분 중에 어디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찰이 나서 가지고 특수부 검사들 등 해가지고 100여 명씩 동원해서 그렇게 뭐 50군데인가를 넘게 압수수색해 가지고 국가수사권이 발동돼야 될 사안이었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그로 인해서 한 가족이 그분 표현대로 이제 멸문지화를 겪었고 이제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끔찍한 지금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검찰 수사권이 그렇게 무리하게 행사될 경우에 일단 그것을 그 위반은 위반 아니냐, 범죄는 범죄 아니냐, 이런 잣대로 놓고 보기 시작하면 누구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이라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으로 발동돼야 하는데 한번 털어보자 맘먹고 이렇게 해서 이거 위반은 맞네, 범죄는 되긴 되겠네, 이거 유죄 판결 받긴 받겠네, 그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무서워서 못 살죠. 네. 그 이제 그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백한 검찰권 남용의 사례다. 예, 김 의원님. 당연히 동의하고요.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게 일종의 일명 조국 펀드라고 불렸던 사건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수사하다 보니까 조국 펀드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아무런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무혐의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뭐가 나올 때까지 털어보자, 일기장까지 다 뒤지자 해서 진짜로 잔인하고 검찰권을 극도로 남용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당시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수사였죠. 그렇게 처리를 했던 사건이라서 그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직접 수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범죄를 나열식으로 해서 열거해서 기소합니다. 절대 한두 가지만 기소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한 사건,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온 사건들은 보통 그 범위 내에서 기소를 해서 그 유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 무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자신이 없으니까 쫙 나열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투망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 넘어가면 그 중에 한두 개는 걸립니다. 한두 개 유죄는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도 검찰의 입장 고려 때문에 전부 무죄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한두 개 정도 유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무죄를 해야 될 사안도 유죄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놓고 이제 우린 수사 잘했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작부터 잘못되고 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 이제 특수부 수사나 아니면은 대검 중수부 예전에 있었던 수사들을 보면은 무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사건의 5배, 6배 정도의 무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직접 수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반증이 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수사의 어떤 문제점들을
그리고 표적 수사 혹은 기우제식 수사라고도 표현하고 극장식 수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언론에서 극장에서 보여주듯이 막 다 중계해가면서 보여주는 이런 식의 수사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어떤 그 종합한 문제점을 총망라한 사건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의 수사였고 그 여파가 지금 이렇게 불똥이 이제 조민 씨에게까지 튀어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굉장히 잔인한 국가 권력의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모든 죄는 걸린 죄라는 말이 있는데 그 수사의 경우는 사실 그 정도가 좀 심했고 사실 범죄의 어떤 특수성이나 일반성 그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그 관행적인 또 비리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이 이제 10년 전에 그죠? 그런 뭔가 그 여러 가지로 그 미비한 그런 입시 제도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그래서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입학생들 서류를 다 조사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뭐 이 사건을 이제 비판하는 것은 뭐 그것이 뭐 비리가 없었다라든가 뭐 잘못을 안 했다거나 또는 범죄를 옹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수사하는 방식의 문제, 의도의 문제, 그다음에 그 내용조차도 수사 내용조차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 사건도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지 않았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유무죄는 변론으로 치고 예. 그 죄수로 갇혀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그 회유 협박해가지고 허위의 증언을 훈련시킨 다음에 연습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그 모해 그러니까 남을 해치기 위한 그 위증을 하게 한 그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인데 그런 검찰권 남용을 문제 삼는 것인데 그 얘기하면 그 한명숙 총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 받지 않았냐 이렇게 뭐 옹호하는 것이냐, 또 뭐 이런 옹호하는 거죠. 것이냐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별개로 바라봐야죠. 맞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그 비례성, 형평성 문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그 그냥 뭐 마냥 사냥하듯이 비판하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그 잘 몰라요. 그 저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하고 예전에 입학사정관제 하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서류들 있잖아요. 거기 기록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성되고 거기 기록과 현실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적어도 고3 자녀의 그런 입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걸 검찰이 수사해서 이거를 죄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리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관점, 그다음에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수사의 조건이라는 그 형사소송 교과서에 나오는 수사의 조건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 수사의 조건이라는 게 바로 그 범죄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 탈탈 터서 수사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수사가 조건을 충족해야 정당화된다. 이 조건이라는 게 바로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이런 걸 갖춰야 된다는 거요. 예컨대 그 어떤 사람이 문구점에서 A4 용지, 복사 용지 한 장을 가져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그 집안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뭐 다른 걸 다 뭘 털어보고 이러는 수사가 이게 그 문구점에서 A4 용지 한 장을 가져갔다는 것은 그거는 그 절도는 맞지 않냐 했을 때 맞죠. 예. 그렇지만 그것을 과연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집안뿐 아니라 뭐 학교 뭐 등등 이렇게 압수수색해가지고 탈탈 털어본다. 이게 이런 수사가 정당한 수사냐는 거죠.